네, 오늘은 제가 발표할 거는 루비 온 레일즈 가이드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Getting Started with Rails 부분인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우선 라이브 코딩으로 블로깅 하는 걸 보여주셨고요. 이제부터 제가 새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설치부터 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치 우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1시간씩 MVC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RR랩 시즌 세 시즌째의 두 번째 강의고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라이브 코딩으로 블로그 하시는 거 보여주셨던 게 첫 번째입니다. 레일즈 인스톨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맥OS에 대해서만 해드릴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솔직히 좀 더 복잡하고요. 우분투는 제가 해봤는데 서버에 설치할 때는 훨씬 간단했던 것 같아요, 맥보다는. 네, 그래서 대부분 맥을 쓰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도 초보분들이 레일즈 배우려면 맥을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괜히 윈도우 썼다가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하면 찾기도 힘들고, 괜히 설정하느라 공부 시간 다 지나가고 레일즈 공부는 막상 하지도 못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실 거기 때문에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라도 맥이나 우분투 깔아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우선 필요한 사항이 맥OS,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맥OS X 마운틴 라이언 이상인데 10.7하고 많이 바뀐 점이 없어서 10.7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10.7 밑에 10.6 이런 거는 다른 부분이 많을 거예요. 뭐 루비 설치하거나 뭐 컴파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다 올리시는 게 좋고요. 엄청 오래된 맥이면 안 올라가겠지만 이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코드나 커맨드 라인 툴스 포 엑스코드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루비 같은 거나 뭐 이런 마이스큐엘 같은 거 컴파일 할 때 GCC라는 컴파일러를 쓰는데 맥에서 제공하는 건 저 엑스코드에 포함되어 있거나, 정확히 말하자면 엑스코드에 포함된 커맨드 라인 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맥에서 뭐 설치하실 때마다 나올 거예요. 커맨드 라인 툴스가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커맨드 라인 툴스는 공짜긴 한데 그 홈페이지에서 받으려면 애플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그 iOS 개발자 계정까지 있는 상태라서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아니면 뭐 DMG를 친구한테 받으셔도 되고. 커맨드 라인 툴스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거 네. 엑스코드에 가면은요, 네. 프리퍼런스에 가서 네. 그 리스트에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엑스코드를 다 까셔야 되니까 루비만을 하실 거면 커맨드 라인 툴스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또 iOS 개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커맨드 라인 툴스 여기 있는데, 저 위에 주소에 가시면 우선 로그인하라고 떠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엑스코드에 프리페어런스 다운로드에 보면은 그냥 거기서 체크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언용이 따로 있고 마운틴 라이언용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선택하셔서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자동 설치 파일이라 다음만 누르면 설치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브루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설치할 건데, 홈브루가 뭐냐면 맥 OS에서 뭐 개발자들이 쓰는 뭐 MySQL, 루비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설치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맥포트라는 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홈브루를 쓰고요. 홈브루가 뭐 작동하는 방식이 뭐 특이한 건 없어요. 원래 뭐 문서에 보면 뭐 컨피규어하고 뭐 메이크 인스톨을 하고 그 앞에 뭘 집어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홈브루는 그 과정을 그냥 포뮬러라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그걸 그냥 한 번에 실행해 주는 건데, 이거를 맥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최신 버전에 이렇게 바꿔진 것도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브루 이거 설치할 때는 항상 그 전에 포뮬러를 업데이트하고 인스톨하는 게 거의 정석이다시피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홈브루를 먼저 깔아볼 건데요. 홈브루 설치는 그 터미널을 여셔가지고 커서가 안 보이는데, 터미널에 이 아래 명령어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주소나 뭐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3개월 전에 깔았던 거랑 또 지금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홈브루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 명령어 입력하면은 저기 엔터라고 한 부분에서 아무 키나 누르면 취소되고요. 엔터키 누르면 계속 설치가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엔터만 한번 입력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 설치되고요. 생각보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가 이제 이렇게 쭉 완료되면 여기 워닝이 한번 나오죠. 커맨드 라인 툴스 엑스포드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그냥 홈브루가 설치하는 애들이, 컴파일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방금 이미 설치했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다 된 다음에 브루 닥터라고 치면은 브루가 필요한, 뭐 그 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줘요. 브루 닥터 치면 여기 Your System is Layering to Blue라고 나오는데, 저도 뭔지 몰라서 레어링 찾아봤더니 뭐 브루 하고 뭐 하고 싶어서 뭐 간질간질거린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 닥터까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홈브루는 설치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알벤이라고 말하는 이제 루비 버전 관리 시스템을 깔 건데, 이걸 까는 이유가 루비도 그렇고 레일즈도 그렇고 버전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특히 레일즈 때문에라도 알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시스템에 여러 버전의 루비를 설치하고 그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기존에는 RVM이라는 게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RVM에서 알벤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오픈소스들 보면은 깃허브에 보면 최근에 커밋 내역이 전부 RVM에서 알벤으로 넘어갔다는 내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알벤 홈페이지에 보면 써있는 게, RVM은 자기가 직접 루비도 인스톨하고요. 그리고 그 쉘을 건드려요. 그 쉘을 건드려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걸 하니까 그 쉘이 시작할 때 뭐 실행하는 스크립트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알벤은 그게 아니라 쉘도 안 건드리고 루비 설치도 직접 소스 설치한 것도 이렇게 서로 연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선 쉘에 시작할 때 뭔가를 안 넣어줘도 돼요. 이게 앞에 패스에 앞에다가 건드려주는 거라서, 심볼링 링크 걸어주는 거라 훨씬 사용자한테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고 오류가 날 여지를 많이 줄여줬죠. 이건 좀 더 써보시면 알고요. 알벤 설치가 이제 원래는 간단해요. 원래도 간단한데 브루를 홈브루 쓰면 더 간단해요. 여기 브루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브루의 설치 그 스크립트 식을 최신 버전으로 무조건 업데이트 하고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브루 인스톨 알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브루가 항상 좋은 게,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거잖아요.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될 걸 여기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너의 프로필에 이거를 추가해줘라.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말해준 대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다 프로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맨 뒤에다가 집어 넣어줬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 언더바 배시 프로파일 쓰기도 하고, 자기가 쓰는 쉘마다 파일이 다르고요. 맥에서는 저는 프로파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는데, 알벤은 그 쉘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뭘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알벤 명령하고 탭 쳤을 때 원래대로 이걸 안 해주면은 그 폴더의 이름들이 딱 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근데 이걸 해주면 알벤하고 탭을 치면 알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알벤을 좀 더 쉽게 쓰려면 이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그냥 쉘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냥 터미널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알벤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루비를 설치해야 돼요. 알벤은 루비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루비를 이렇게 연계만 해주고, 그래서 루비 빌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루비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알벤하고 연결도 해줘요. 그래서 루비 빌드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브루 이용해서 설치하면 간단합니다. 방금 브루 업데이트 했으니까 바로 브루 인스톨 루비 빌드 하면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면 이제부터 알벤에 인스톨이라는 명령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알벤 인스톨 -l 하면은 이렇게 설치 가능한 루비 버전이 쭉 나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 못 적었고요. 여기 보다 보면 아래쪽에 최신 버전이 1.9.3 패치 392 버전이에요. 1.9대에서는. 그래서 그걸 설치한 다음에
이게 설치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나오면 알벤 DH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루비 설치하거나 뭐 잼인데 잼에 뭐 커맨드 명령이 먹는 거 있잖아. 레일즈나 레이크 뭐 이런 거 이런 잼 같은 거 설치했을 때는 알벤 DH를 해줘야지 그 알벤이 관리하는 그 심벌링 링크 걸려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알벤을 그러니까 루비를 새로 설치했거나 아니면 커맨드 명령을 제공하는 잼을 설치했을 경우는 꼭 알벤 DH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루비하고 마이너스 V 해보면 아직도 시스템 버전인 기본으로 맥에 깔려있는 1.8점 맷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벤 글로벌하고 방금 설치한 버전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이 맥 시스템의 기본 루비 버전이 이 버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알벤 로컬이라고 이거는 그 폴더 하위에서 사용할 루비 버전을 지정하는 건데 그냥 다른 폴더에 있다가 이 폴더 밑으로 들어가면 이 버전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알벤 쉘하고 이렇게 하면은 쉘은 지금 접속에 있는 쉘 터미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 알벤 쉘이라는 명령을 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알벤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하면서 봤던 게 알벤 지금 루비 2.0 설치하면 원래 뭐 SSL 막 오류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루비 빌드도 아까 홈브루랑 똑같이 설치 스크립트 같이 제공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문제 있는 거 알고 바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루비 빌드 알벤 이거 이용하면 알아서 오픈 SSL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니까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홈브루나 이런 거 많이 써주시면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알벤 버전스 해보면 제가 설치한 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1.9.3이랑 2.0이랑 시스템이 그냥 맥OS 자체에 깔린 거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1.9.3이니까 루비 마이너스 V 해보면 지금 1.9.3 깔렸다고 나오고요. 이제 버전을 바꾸려면은 글로벌 2.0.0 제로 해보고 알벤인데 제가 루비라고 잘못 쳤네. 네. 켜고 루비 마이너스 버전 해보면 네, 루비 2. 이거죠. 네, 버전이 맞게 돼 있고요. 이제 폴더를 한번 무비스 폴더에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는 1.9대를 사용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용했던 게 로컬이라고 하고 9.3 네, 그리고 루비 버전 해보면 1.9.3이잖아요. 그리고 상위로 올라가서 버전 해보면 2.0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폴더로 들어갔을 때는 1.9.3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폴더에다가 .ruby 버전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가 그 명령어가 써있고 이 폴더 들어오면서 제게 저 버전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루비 프로젝트 하실 때는 항상 요거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옛날 프로젝트는 옛날 루비 쓰실 거고 새 거랑 때문에 오류 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알벤은 방금처럼 간단한데 뭐 많이 복잡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RVM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요. 뭐 이해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패스를 지정하면 알아서 거기 거 쓰기만 하고 설치도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처음에 RVM 쓰시다 넘어오신 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잼셋이라는 건데 그 원래 잼셋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잼 쓰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벤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루비 버전만 관리하고 잼셋은 번들러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번들러로 그 루비 프로젝트마다 잼셋을 따로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번들러를 안 써서 잼셋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알벤 잼셋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알벤에서도 잼셋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레일즈 설치하는데요. 지금까지 홈브루 이용해서 알벤 설치하고 알벤에서 다시 루비 빌드라는 거 설치하고 거기서 루비 깔고 이제 루비 버전만 겨우 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일즈를 설치하는데 레일즈 설치는 간단합니다. 그냥 잼 인스톨 레일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레일즈는 설치됐고요. 이제 한번 이건 보너스로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사실 복잡하잖아요. 대부분 또 처음 사용할 때는 잘 모르니까 소스 설치도 안 하고 그냥 패키지 형태로 된 거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면 이제 나중에 관리도 복잡하고 이런데 홈브루 이용해서 설치하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관리도 편합니다. 이렇게 브루 인스톨 MySQL 하면은 그냥 설치돼요. 쭉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디렉토리 데이터 파일이 저장될 MySQL 디렉토리 이제 직접 생성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이건 다 나와요. 거기 홈브루 설치 맨 끝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저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베이스 디렉토리 하고 여기 데이터 디렉토리 여기 생성한 거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하고 그냥 터미널에 바로 mysql.server.start 하면은 MySQL 서버 시작되고요. 서버 한 칸 띄고 스탑하면 스탑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더 이상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홈브루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냥 콘솔 접속할 때 MySQL 루트로 해서 루트 콘솔 접속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밀번호 안 바꾸고 쓰면 위험하니까 비밀번호 꼭 이 명령어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인데 레일즈로 방금 제가 설치한 거 가지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레일즈 처음에 설치했으면은 도큐먼트에 제가 이거 만들었던 건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일즈를 방금 제가 설치했다 그랬는데 잼도 루비 따라 버전에 설치되는 거라 잼 마이너스 잼 뭐였지? 잼 버전 보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제가 잼버전 나왔죠. 잼 env 잼 env 해보면 지금 설치된 잼이 어떤 루비 버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루비 버전은 바뀌었는데 잼이 그냥 딴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잼 버전이 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루비 지금 2.0 거 쓰고 있고 알벤에서 한 거 그리고 네 지금 루비 알벤으로 설치하면 여기 닷 알벤의 버전스에 2.0 이렇게 설치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루비 알벤 로컬로 이렇게 바꾸고 보면 잼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잼에서 쓰는 루비 버전도 바뀌고 여기 축도가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루비 잼 버전도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1.9.3으로 잼 인스톨은 이미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이거는 뭐 되고요. 설치가 예전에는 분명히 복잡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상태라 그런지 조금 더 쉬워졌고 처음에 제일 헷갈렸던 게 이제 커맨드 라인 툴스 설치하고 혹은 뭐 홈브루 이용해서 마이스케일 깔고 뭐 새로운 거 뭐 이미지 매직 K 깔고 이런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미지 매직 K 같은 것도 홈브루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맥 서버가 아니고 리눅스는 어떡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우분투 쓰시면 맥보다 더 간단하게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프로젝트 생성되고요. 그냥 레이즈 스타트 하면은 네, 여기 이렇게 바로 시작되죠. 이제 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되면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그래도 공부하려면 이거 기본이 MySQL이 아니잖아요. SQLite잖아요. SQLite로 공부하기 좀 힘든데 MySQL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여기 예시한 대로 홈브루 이용해 설치하면 MySQL 서버 좀 스타트하면 이렇게 MySQL 쉽게 시작되고요. 스탑하면 그냥 스탑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고요. 포스트그리 SQL 같은 것도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따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줄 필요 없고요. 개발 서버니까. 그래서 MySQL 서버 이거만 하면 여기까지만 설치되시면 이제 이 MVC 과정 따라오실 때 더 이상 신경 쓰실 건 없을 겁니다. 네. 원래는 제가 우분투도 해드리려 그랬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녁에 계속 자느라. 전혀 감기 들린 목소리가.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설치하는 게 간단하긴 한데. 그거 하나 질문할게요. 네. 이게 그 알벤 하면서 이제 네. 프로젝트마다 잼을 번들로 설치해가지고 네네. 하는데 이게 커맨드 라인에서 잼 리스트 채가 나와요. 네네. 목록하고 네. 그다음에 번들 리스트에서 나오는 네. 목록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번들 리스트 하면 그 프로젝트에 번들러가 관리하는 잼셋 같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게 나오고요. 잼 리스트 하면 아까 잼 인바이러먼트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루비 버전에 연결된 잼에 설치된 전부 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번들 리스트에 네. 번들 인스톨에서 이제 잼 파일에 있는 네네. 잼들이 번들러가 그걸 딱 따로 네네, 관리를 할 그쵸. 때 그때 시스템에 루비 버전 해당되는 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들 인스톨에서 번들에 설치되는 네. 잼이라는 것이 네. 그 로컬 머신의 시스템에 잼이 있어야만 번역이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그거랑 제가 알기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럼 왜 시스템에 잼이 또 설치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저도 약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매직K나 이런 거 시스템 특화된 게 아니면 관련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잼을 꼭 깔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쵸. 번들러에 의해서 번들 인스톨에서만 알리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베이스로 해가지고 잼의 어떤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만 잼 인스톨해서 쓰면 되는 거고 네. 프로젝트용으로 위해서 만들어 있는 그 잼을 설치했던 번들을 해서 네. 잼 파일에다가 리스트업해서 네. 인스톨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일즈 같은 거는 시스템에 설치해야지 예. 커맨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개념을 헷갈려가지고 처음 레이즈를 시작하신 분들이 잼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낯설고 잼 리스트인데 또 뭐 번들러에 나오고 뭐 번들 리스트가 나오고 뭐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한 거고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 질문해야 될지 알 수가 모른다고 이렇게 제가 들리면 생소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감이 아주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 중에는 배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를 맥에서 개발했는데 어떻게 배포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 배포가 그만큼 어렵진 않고요. 레일즈 캐스트나 이쪽에 보면 우분투 서버 쪽은 잘 돼 있으니까 여건이 허락되시면 우분투 쓰시면은 좋고요. 여기 강사님도 센트 설치하시면서 고생하셨지만 자기 시간이 아까우면 맥에다가 우분투 이렇게 스펙을 쌓으시는 게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분투도 캡스트라는 걸 해봤고 지금은 센토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한 큐에 되지 않아요. 배포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캡스트라에서 레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근데 그 레시피를 한 번만 작성해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디플로이를 재배포할 때 커맨드나 한 줄이면 한 번에 완벽히 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레시피 이 요리하는 이 레시피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우분투에서 할 때하고 센트OS하고 또 다르거든요. 서버 세팅이. 그래서 난 처음에 우분투를 잘 하다가 센트OS 넘어가면서 또 한참을 해냈어. 이게 서버 특성을 타기 때문에 명령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피스토라를 이제 접해야 될 것이고 그때 또 상고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또 한번 고생을 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배송까지 가요. 제가 MVC 끝날 때쯤에 레시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직 제가 쓰는 게 완전히 여기저기 거 붙여다가 쓴 거라 완벽하지 않은데 저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예, MVC 이거 제가 강의하는 부분 끝날 때쯤이면 저도 공유하고 다른 분이 쓰는 것도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